검사와 여선생은 1936년 김춘광이 쓴 심파 희곡으로 처음에는 검사와 사형수로 발표되었다가 나중에 제목이 바뀌는데 1948년 윤대룡 감독의 영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고장냈습니다.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손이라는 소녀는 가난하지만 효성이 지극했는데 그 소년을 여선생 박양춘이 각별히 돌봐줍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여선생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간 사이 탈옥수가 그녀의 집에 숨어 있다가 체포됩니다. 이때 그녀는 의지할 데 없는 딸을 두고 있다는 탈옥수를 동정하여 그 딸을 데려다 키우면서 감옥에 있는 탈옥수의 뒤를 돌봐줍니다. 결국 남편의 오해를 받게 되고 흥분한 남편이 권총을 꺼내 옥신각신하다가 오히려 남편이 죽게 됨으로써 박양춘 선생은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옛날 교사 시절의 제자 장손이었습니다. 장손은 탈옥수를 불러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여 선생의 무죄를 확신하고 재판장에 나갑니다. 재판에서 선생은 남편을 죽인 죄의 대가로 사형시켜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이때 검사는 자신과 여선생과의 관계를 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장은 마침내 무죄를 선언하면서 검사와 여선생은 극적인 회유를 하게 됩니다. 2005년의 일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살던 마텔은 마약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습니다. 27세 고교 중퇴생인 그에게 마약 파는 일 말고는 아무런 삶의 계획도 희망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니 판사로선 화장실 물 내리듯 그냥 흘려버리면 그만이었고 최고 20년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워룩 판사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마약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파는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텔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행유예 3년 동안 복학에서 고졸 학력 인증을 받았고 전문대학에 31세 때 지원했는데 무엇을 전공하고 싶냐고 물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 자기네끼리 키득거리더니 냉난방 분야를 해보라고 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2년제 전문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다시 4년제 대학인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교에 수업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천신만고 끝에 2014년 졸업하고 로스쿨에 또다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 거래 전과 기록이 문제가 돼 1200쪽 넘는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없었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워룩 판사가 증언을 대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6년간 마텔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일일이 열거하며 하소연한 결과 드디어 최종 승인이 나던 순간 마텔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마주서게 됩니다. 개미 사이에도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브루스톨 대학교의 연구진은 일렬로 나란히 기어가는 개미의 행동을 통해 길 안내를 제공하는 선생과 학생의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마리의 개미가 같은 방향으로 줄지어서 집과 먹이 사이를 기어가는 도중에 여러 번 멈추기도 하고 다시 출발하기도 하는 행동이 관찰된 것인데 먹이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선두 개미는 뒤따라오는 개미가 길을 익힐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뒤에 바싹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미의 속도와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연구진이 뒤따라오는 개미를 없애고 대신 털을 이용해 초당 2희 정도의 비율로 선두 개미를 자극할 경우 선두 개미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미 사이에도 사제지간이 엄연히 존재해 스승과 제자로 이끌고 따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해 주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스승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 누가 여기서 여자의 뼈를 가려낼 수 있겠느냐?
모두 얼굴만 마주보고 있을 때 스승은 뼈 하나를 쳐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이 뼈는 여자의 것이다. 선생님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었는데 스승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보아라. 어려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늘 대접을 받지 못했고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온몸의 양분을 아기에게 주게 된다. 아기를 낳을 때는 몸속에 많은 피들을 아기를 위해 흘리며 젖을 먹이면서 또한 자기 몸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스디슨 여자의 삶은 그 뼈를 이토록 가볍고 또 검게 만들지 않느냐. 제자들은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고난에 찬 삶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이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가는 과정을 가르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며 제자는 스승의 배움을 통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했는데 뻐국새 울음 따라 떠나간 봄날처럼 스승과 제자도 시절 따라 떠나가 버렸지만 그 옛날 근엄하고 묵직했던 스승님의 발자취가 오늘따라 6월의 녹음방주처럼 푸르고 또 푸르게 그리움으로 짙어만 갑니다.